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니까 여성한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생리라든가 임신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리가 불편할 때 오는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생리가 불편하면. 그러니까 생리통이라고 하죠. 머리가 아프든지 배가 아프든지. 그래서 이제 생리통에 대해서 생리통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잠도 안 오고 이럴 것도 있지만 또 생리가 이렇게 주기에 맞지 않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생리불순이라고 하죠. 이제 생리불순. 그다음에 이렇게 안 나올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폐경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폐라고 얘기를 해요. 생리가 아예 끊어지면 이제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여기서 조기 폐경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경폐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죠. 빨리 안 끝나고 이제 보통 뭐 한 4, 5일에서 6, 7일 이렇게 끝나셔야 되는데 오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리량이 유난히 많거나 그럴 때 이제 생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를 북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루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혈하듯이 생리를 해서 피가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쏟아진다 그런 뜻으로 이제 북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혈붕이라고도 하고 북루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자분들이 이렇게 분비물이 많이 나와서 고생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냉, 그죠? 냉. 이제 요건 생리하고는 약간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자궁에서 이제 비롯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가 있어요? 임신, 그렇죠. 임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대강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자라고 하면 언제부터 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등생들이시네요. 생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제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딸이 나와도 여자라고 안 하고 여자아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14세가 되면 이제 생리를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생리 시작하는 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생리를 굉장히 좀 늦게 하시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뭐 15, 6, 뭐 심지어는 18. 요새는 생리가 어때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막 11살, 12살. 요새 그걸 또 병명을 붙였더라고요. 뭐라고 들어보셨어요? 맞습니다. 성조숙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 나이보다 너무 빨리 조숙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조숙증이 왜 올까요? 잘 먹어. 맞습니다. 너무 이제 영양 과잉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잘 먹고 요새들은 생활 환경이 좋다 보니까 이제 영양 과잉. 거기에다 또 애들이 뭐 많이 먹죠?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도 나름대로 요새 스트레스 많아요. 그렇죠. 할 게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대개는 크게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너무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계를 너무 빨리 돌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성조숙증이 오는데 이 성조숙증은 왜 문제가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생리가 일단 시작이 되면 여자들은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키가 안 크는데 요새들은 키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작은 애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조숙증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생리를 너무 일찍 하는 것도 문제, 너무 늦게 하는 것도 문제 그래요. 그러면 생리를 이제 이렇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요 생리에 관련된 증상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 생리통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생리통이 있을 때 어떻게들 하세요? 배를 따뜻하게 하고 진통제 드시잖아요. 진통제가 치료하는 방법일까요? 아니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진통제를 드신다는 얘기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아주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편안한데
진통제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통증을 진통 멎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이제 차단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느끼지만 않게 하는 거지 치료를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 이제 또 생리통을 겪게 되고 이래요. 전에 이제 20대 후반이 되신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생리통이 이제 시작할 때부터 15살에 생리를 시작하셨는데 처음부터 생리통이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심해져서 첫째 날은 이제 학교도 못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생리 돌아오는 게 이분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대개 보면 이제 여성들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되면 생리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들 여성들한테 문제가 생길 때 첫째 뭐를 생각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여성의 문제가 생긴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랫배가 찬 경우. 여자들은 그래서 아랫배가 따뜻해야 또 몸이 따뜻해야 병이 적어요. 그런데 이제 아랫배가 차신 분들 또 굉장히 예민한 분들 이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생리통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분도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리통이 심해졌는데 지금은 이제 29세예요, 그분이. 29이 됐으니까 10몇 년 동안을 생리통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회사 나가는 것도 너무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고민이신 거죠. 그럴 때 이분은 이제 생긴 모습이 굉장히 마른 편이고 얼굴을 보면 굉장히 예민하게 생기셨어요. 이제 웃을 때 이렇게 눈웃음 치는 분들이 화가 많은 분들이에요. 이제 그분도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 약을 어떻게 써드리느냐? 보혈을 해드리고 대개 이제 살이 마른 분들은 피가 부족해지는 경향이 많은 분들이에요. 피가 충분해야 살도 이렇게 키워지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대개 이제 마른 분들은 피가 부족해지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보혈을 하고 화를 흩어드렸더니 그 생리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생리통이 있을 때에도 그냥 진통제 같은 걸 쓰는 경우에는 그냥 증상을 이렇게 덮어놓는 거죠. 그냥 치료 방법이 아니다. 여기 이제 생리불순하고 경패는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생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생리를 잘하는 걸까요? 생리. 여자는 생리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생리를 잘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선은 통증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기가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28일에서 30일에 한 번씩 그게 이제 달이 한 번 찼다 이지러지는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달거리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기도 일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리 색깔도 빨갛고 이뻐야 되고 양도 일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야 생리를 잘하는 것이고 여자들이 생리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생리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임신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궁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리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리가 불순하다든지 또는 생리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자궁 기능이 잘 돌아갈까요? 아니죠. 그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임신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 30대 이제 중반 정도 되신 그런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아주 예민하게 생기고 이제 하시는 일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생리가 나오다 안 나오다 하다가 이제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호르몬제 줘요. 예. 그러면 그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면 일단 생리는 해요. 예. 이 생리불순이나 경패도 여성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호르몬 치료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에는 생리를 하셨는데 또 그 호르몬제 안 드시면 어떻게 돼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6개월 생리하다가 안 드시니까 또 안 하게 됐는데 생리 안 하니까 편하긴 편하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편안하니까 조금 지냈어요, 몇 달을.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결혼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생리를 해야 이제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셨죠, 그분이. 그래서 근데 이제 호르몬제를 또 드시고 싶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오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아랫배가 굉장히 찬 분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몸이 살집도 있고 그러면 몸이 이제 이렇게 퉁퉁하고 살집이 좀 있는 분들은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인 분들이에요. 예, 습담이 많이 쌓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생리를 제대로 못 하실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은 생리를 하면 색깔이 약간 이렇게 무슨 진한 색깔이 아니고 멀건 띠집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색깔의 생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또 그분대로 거기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해드렸어요. 이분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니까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호르몬제를 안 드시고 이제 생리를 하실 수 있게 되셨죠. 그분은 치료를 제때 안 했으면 이제 조기 폐경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는 첫 번째는 생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전에 좀 낯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북누라고. 요것도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어떨 때 생리량이 굉장히 많고 그런 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폐경 오기 전에도 그렇고 또 자궁근종이 있거나 예, 무슨 낭종이나 내막증 이렇게 자궁에 어떤 병변이 있을 때에도 정상적인 생리를 안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혈하듯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렇게 이제 북루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분은 그 기운이 많이 처진 이런 경우에도 이제 몸속에 피를 이렇게 간직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쏟아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생각이 지나치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피를 많이 쏟아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50이 거의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48세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생리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아기 기저귀를 쓸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힘이 드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피가 쏟아져 나오니까 어지러우신 거죠. 어지럽고 이제 맥을 못 쳐요. 얼굴 색깔도 허옇고 특히 입술 색깔이 이제 탈색이 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피를 많이 쏟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셨을 때에는 그 병원에를 일단 가보니까 자궁근종이 있다고 하더래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수술하라고 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하혈을 하기 때문에 그 하혈을 하는 근본 원천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자궁을 없애는 거잖아요. 자궁에서 하혈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권유를 받았어요. 이제 뭐 아기도 다 낳고 이제 폐경이 가까웠으니까 필요 없지 않냐. 수술하자. 이분이 이제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체격이 어땠냐 하면 이제 살집도 좀 퉁퉁하게 있고 그런 분이셨어요. 몸에 이제 살집이 퉁퉁하게 쪄 있다는 분은 건강한 분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체격이 좀 있으면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기운도 없어요. 예, 우리가 제가 가끔 비교하는 이제 그 비유가 있는데 그랜저 차에다가 티코 엔진을 달아놓으면 그 차가 잘 갈까요? 아니죠. 대개 이제 이렇게 체격이 좀 크신 분들 중에서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체격은 좀 있지만 이제 기능은 좀 약하고 체력이 약한 분인데 생리를 너무 양을 많이 하니까 이제 맥을 못 추고 어지럽죠. 생리 한 번만 하면 이제 몸 좀 누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드렸냐면 몸에 있는 그 습담을 없애주고 또 그분이 스트레스 잘 받는 분이라 이제 화를 내려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드렸더니 차츰 이제 좀 그분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일단 생리양이 많이 조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색이며 이제 입술 색이며 다 좋아졌죠. 그러면 우리 한의학에서는 자궁을 어떻게 보느냐? 자궁을 어떻게 볼까요? 여자분들한테 아기 날 때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우리 한의학에서는 자궁은 여성의 근본 뿌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나무로 칠 때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어때요? 그렇죠. 잘 서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자라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자궁 수술을 하면요. 중심을 잡지 못해요. 예, 그래서 허리, 다리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기 가방 하나도 못 들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힘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전에 어떤 분은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고 가족이 부축을 하고 들어오시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궁이 여성한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제 하직할 때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건강한 거고, 특히 자궁은 여성한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렇게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냉이 나와 있는데, 여성들 중에 그 이제 냉을 조금씩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냉은 치료를 해야 되는 증상일까요? 안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가벼울 때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생활을 하시지만, 이 냉도 여성들이 그 병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1차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이 있는 분들은 대개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또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우울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유산을 한 후에 그 조리가 제대로 안 돼도 냉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냉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하고 같이 동반되는 증상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딱 보면 아, 이분은 좀 냉이 있으시겠네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반드시는 아니고요. 예. 대개 이제 유산을 하고 조리가 잘 안 된 분들은 입술이 건조해요. 예, 그러면서 가슴이 막 답답하고 손에 이제 번혈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냉증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냉도요, 한의학에서는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예, 흰색, 누런색, 또 이제 푸른색, 파란색, 붉은색, 갈색.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색이 진할수록 증상이 심한 거죠. 예, 이제 전에 30대 초반이신 그 여자분이 오셨는데 몸이 굉장히 말랐어요. 그리고 얼굴만 딱 봐도 아, 이분은 상당히 예민하시겠네, 이제 이렇게 생긴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분비물이 많은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냄새 날까 봐. 네, 옷도 자주 갈아입으셔야 되고, 또 이제 냉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기운이 많이 지쳐요. 그 냉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진액으로 잘 써야 될 물질들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노폐물로 돼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을 많이 쏟는 분들은 기운이 많이 지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냉 색깔이 연두색이래요. 그런 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셨어요. 대개는 그냥 미색이거나 그저 누렇거나. 연두색을 가진 분은요, 이제 우리가 간하고 연관된 색깔을 푸른색으로, 초록색이나 연두색으로 봐요. 이분은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아까 생긴 모습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분은 예민해서 이런 증상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늘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우울해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 번씩 가면은 뭐 염증이다 해가지고 무슨 약 주겠어요? 소염제나 항생제 주겠죠. 근데 그거 먹으면 일시적으로 조금만 덜 하는데 싶다가 안 먹으면 또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하다 여러 번 반복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오셨는데, 벌써 이렇게 환자분 딱 오셔서 아시면 이제 큰 틀에서는 파악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진맥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아, 이분은 어떤 증상이든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시겠구나. 이제 우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역시 진맥을 해서 보니까 뭐든지 이분은 너무 정확하고 완벽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시네, 그런 분들. 너무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착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내가 책임 있는 건 책임감 강해서 꼭 해야 되고, 누구한테 패기치는 걸 싫어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분도 역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스트레스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분도 냉을 치료할 때 무슨 약을 해드렸냐면 화를 흩어주는 약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약을 이제 쭉 드시고는 좋아지셨어요. 근데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시냐면, 아, 내가 요새 컨디션이 너무 좋고 몸이 가벼워졌고, 이분은 소원이 살이 찌는 거였어요. 살도 좀 쪘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부러우시죠? 살 찌는 게 소원인 분. 되게 여성들은 오로지 마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해서 또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냉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의보감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부인이 아이를 가지려면 냉이 없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냉이 있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냉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비물이 있는 분들은 또 음식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기름진 음식, 찬 거, 날 거 이런 거는 꼭 조심을 하셔야 치료를 해놔도 이제 오래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냉증도 그렇고 얘기가 제가 이제 임신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저기 조금만 맛만 보고 이제 아마 또 다음 기회에 가야 될 것 같으네요. 우리가 이제 자궁 얘기를 했으니까 임신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자 책임. 어휴 아니죠. 여기 여성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저기 이제 요새는 불임이라고 안 하고 난임이라고 하죠. 예, 임신이 어렵다 해서 이제 난임이라고 하는데 이 난임은 남자 책임도 되고 여자 책임도 돼요. 남성 난임도 있고 여성 난임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임신이라는 거는 난자 혼자서 안 되잖아요. 네. 뭐가 있어야 돼요? 남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건강한 정자가 활동성이 뛰어난 게 많아야 돼요. 또 여기에서 건강한 난자가 있어야 돼요. 이 둘이 만나서 건강한 수정란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수정란. 그죠? 그래서 근데 우선 요게 먼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남자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너무 착하셔서 이제 여자 책임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보통 임신이 안 되면 이제 산정 검사들 많이 하고 오시는데 그 이제 산부인과에서 거기서는 아무 문제가 자궁 깨끗하다 이러는 분들도 임신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왜 안 될까요?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몇 가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아랫배 찬 사람들. 아까 이제 여성 문제 제일 중요한 거 아랫배 차시다 그랬죠. 두 번째, 감정에 기복이 있거나 스트레스 잘 받는 분들. 그러면 마음이 막 이렇게 기복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자궁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임신이 안 돼요. 또 살이 너무 마른 사람. 이런 분들은 피가 부족하다고 했죠. 여자들은 피가 충분해갖고 자궁에 많이 보내줘야 임신이 잘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말라도 임신 안 돼요. 또 살이 너무 찐 사람. 습담이 많다고 했잖아요. 노폐물. 그러면 몸에 다른 부위만 있고 자궁은 없겠어요? 아니죠.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 자궁에도 이제 노폐물이 많이 껴서 임신 잘 안 돼요. 또 이제 자궁을 수술하신 분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5가지에 많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 분들은 건강한 난자를 만들지도 못하거나 또는 이제 자궁이 편안하지 않아서 임신이 안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정자는 왜 건강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거 오늘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술, 담배. 남자분들이 요새 이제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그죠? 사실은 남자분들 안 됐어요. 아직 이제 가족 먹여 살아야 되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죠?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술, 담배 많이 하고 과음, 과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또 전자파 많이 쏘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한 정자가 안 생기고 좀 비실비실한 정자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한의학적으로는요, 남자분들이 아랫배가 찬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명문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문의 화가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 밑불이 현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건강한 정자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임신이 잘 안 되고 또 이제 수정이 된 다음에는 누구 책임이냐? 그땐 진짜 여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궁이 아주 환경이 좋아서 태아가 쾌적하게 살 수 있어야 건강한 아기로 이제 10개월을 길러내는 거고 수정만 시킨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자궁이 좋지 않으면 길러낼 수가 없어요. 요새 이제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시험관 시술하든지 인공수정, 과학이 이제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데 자궁이 좋지 않은데 계속 그거 한다 그래서 성공적일까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수정을 시키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하건 시험관을 하건 아무리 자궁이 갖다 심어주면 뭐 해요? 여기 자궁이 봄날이어야 싹이 터요. 예, 봄엔 싹이 트죠. 겨울에 싹 터요.
안 트죠. 그러니까 아랫배가 찬 여성분들은 그래서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런 거를 하시기 전에 몸을 잘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하면 훨씬 성공률이 높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건강하게 갖추어져야 이제 건강한 아기가 나는 거고 무조건 아기만 낳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아기 낳아야 돼요? 건강한 아기 낳아야 돼요. 아기 약하면 맨날 병원 데리고 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면 아기도 불행하고 엄마도 불행하고 가족이 다 불행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또 이제 몸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그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실패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 얼굴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수심에 차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분이 우울증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진찰을 하니까 역시나 그 시험관을 하다 보면 배란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요. 마음이 같이 우울해져요. 여성들은 자궁이 편안하지 않아도 우울증 생겨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우울증 약을 해드렸을까요? 아니죠. 그분은 자궁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궁을 좋게 하면 우울증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쭉 치료를 해갖고 그분도 이제 임신을 하시긴 하셨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그런 분들은 오래 걸려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성들의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임신이다. 아, 제가 얘기를 더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끊어야 되고 다음 기회에 이제 속편 또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제 오늘은 생리에 관련된 증상하고 임신, 난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여기 빨간 이쁜 옷 입고 오신 분 먼저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요, 작년 가을에 네. 가을에 네. 5가지 암 검사를 했어요. 네, 네. 그런데 대장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졸지에 3일을 입원을 해서 용종을 뭐 큰 거 2개를 떼어냈다고 해서 네, 이제 네. 그랬고, 근데 뭐가 걱정이냐면은 얼마 전에 그 이렇게 수첩이 날라오기를 간하고 대장이 안 좋으니까 대상자가 되니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큰 문제가 생겼나 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네. 일단 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시죠. 혹시나 네, 암이 네. 이렇게 요새는 많이 네, 퍼져 있으니까 네, 네. 겁이 나는데 지금도 이렇게 간이 안 좋은 건지 위가 안 좋은 건지 위험은 있었다고 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답답해요. 아, 가슴 있는 데가. 답답하고 예. 요 근래는 또 자고 나면은 목까지 이렇게 그냥 막 아, 네, 조금해서 네. 목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아, 목에서 여기까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뚱뚱해서 건강해 네. 보이기는 한다고 네. 하지만은 예, 예. 굉장히 지금 불편해요. 제가 그러시겠네요. 몸이. 네, 그래서 네. 어디가 좀 그럼 아직 불편한 검사는 거지. 이제 안 하셨고. 예, 가야지 하면서도 네, 일단 네. 겁이 나니까 아, 못 가고 있는 그냥 이제 상태예요. 검사만 하시라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예.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제가 진맥을 먼저 예.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네. 아,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지금도 긴장을 많이 하시고요. 예. 예. 예, 이쪽 왼손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우선 간단하게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우선 여기 계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초반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가 아까 이제 설명 중에 책임감이 강하고 마음이 착하고 이분이 그런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잘 받으세요. 겉으로 보기엔 강해 보이시는데 사실은 안 강해요. 굉장히 착한 분이고 법 없이도 사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 대장의 용종을 떼어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체질의 분들이 간하고 대장에 한의학에서는요, 간하고 대장이 이렇게 이제 서로 연관돼 있는 장기예요. 예,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대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대장에 문제 생기면 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간 쪽으로도 문제가 올 수 있는 분인데 간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요,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선 뭐 생각해요?
간이 안 좋은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피곤해도 제일 이제 영향을 주는 장기가 간이고. 그래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원래 간의 기능을 그렇게 튼튼하게 타고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도 쉽게 느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대장이 약간 길고 찬편에 속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덩어리가 잘 생기는데 자기의 취약한 곳으로 생기겠죠. 엉뚱한 곳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겨도 간이나 대장 쪽에 뭐 덩어리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그게 꼭 암은 아니고요. 미리 걱정하실 건 없으세요. 그래서 혹시 이제 검사를 하시면 뭐 간에도 물혹이 있다든지 혈관종이 있다든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갖고 사셔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장의 용종도 그래요. 그 용종은 암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뭐 대변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수술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용종이 크면 또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체질적으로 그쪽에 문제가 오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굉장히 긴장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여기 화가 잘 쌓이는 분이에요. 지금 제 말씀이 여기 목에서 가슴까지가 불편하시다 그랬잖아요. 쓰리고 따갑고 그래요?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식사는 잘 할 정도로 네. 소화는 잘 돼요. 근데 네네. 이게 답답하죠. 답답하시고 화가 쌓여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오히려 과식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거든요. 입맛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입에서는 잘 땡기지만 신경 쓸 일이 생기면 이게 이제 잘 소통이 안 되니까 여기 자꾸 맺히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뭐가 있는 건 아니고 화가 뭉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요새 또 이제 혹시 내가 암이 아닐까 해서 걱정하시니까 여기 이제 기가 뭉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을 자꾸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대개는 여기 목에서 가슴까지 불편한 거는 이제 역류성 증상하고도 좀 일정 부분 겹치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마음을 뭐 검사해보면 그때 가서 결과 보면 알지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누워서 주무실 때 여기 젖가슴 사이를 손으로 살살 문지르세요. 아마 누르면 아프실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원래는 거기 눌러도 누른다는 느낌만 있고 아프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화가 쌓인 분들은 누르면 아파요. 이분 아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주무실 때 살살 손으로 이렇게 자꾸 문지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생각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한 거는 뭐 치료를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 생기는 것도 지금 자꾸 암인지 아닌지 걱정하시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겁주는 건데 그러시지 말라고. 암이 생기는 원인은 분노, 억울, 뭐 이렇게 화가 뭉친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치는 방법이 자꾸 용서하고 마음을 넓게 갖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예, 대답이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60대 초반이에요. 네. 근데 손발이 차다 보니까 많이 저려요. 그러세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지금 두근거리시고요. 네, 예. 약간 어지럽증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진맥을 먼저 할게요. 오른손 주시고. 네. 힘 빼시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긴장 잘 하세요, 이분도. 예, 왼손 보시고요. 예, 되셨고요.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생각이 아주 많은 분이고요. 주무시는 거 괜찮으세요? 잘 주무세요? 예, 다행이시네. 원래 이제 선천적으로 소화기능이 튼튼한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잡숫기는 그런 대로 잡수셔도 잘 잡숫다가도 기분이 언짢거나 신경 쓸 일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소화가 안 되거나 입맛이 딱 떨어지시거나 이제 그렇게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대변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 좀 유난히 자주 보시고. 네, 자주 봐요. 예. 조금 춥고는 더 자주 봐요. 그렇죠. 방광 기능을 좀 약하게 타고나셨어요. 그래서 날씨가 좀 춥든지 신경 쓰실 일 있으면 유난히 소변 자주 보시고, 마음이 편안하고 날씨 좀 따뜻하면은 또 이제 시원하게 편안하게 보시고. 아직은 그건 병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성향은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손발이 차서 저리다 그러셨잖아요.
원래 아랫배가 차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아랫배가 차고 방광 기능이 약한 분들이 소변을 그렇게 유난히 자주 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체질의 분들이 체력이 많이 딸리고 그러면 이제 요실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소변 방광염 비슷한 이런 증상이 오줌 소태 이런 게 좀 오실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로까지는 안 가셨지만 아랫배가 차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60이 넘으면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35세까지는 여자분들은 35세까지는 쭉 상승선을 그려요.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폴 꺾이기 시작을 해서 42세 또 49세 그럼 이때가 이제 폐경이 되는 나이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이 되시는 거고 여기 이제 50이 되잖아요. 그럼 여긴 간이 슬슬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노안도 오고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60이 넘으면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난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긴장을 잘하거나 근데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젊으셨을 때에도 유난히 이제 부끄럼도 많고 뭐 그러시죠. 또 이제 긴장도 엄청 하셔서 낯선 자리에 가면 이제 앞에 나서지 못하고 아마 그러셨을 건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아랫배가 차시니까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기운 잘 못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활성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영양분이며 피며 이런 거를 쭉쭉 못 보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증상이 뭐 시리고 저리고 이렇게 발끝서부터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고 이제 소화 기능을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났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소화 기능이 튼튼해야 여기 기운이 좋아야 아래로 위로 쫙쫙 뻗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팔다리는 비주사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장 기능이 이제 그것도 소화기 중에 하나인데 비장 기능이 튼튼해야 팔다리가 내 끝이잖아요. 팔다리,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 비장이 튼튼해야 이 팔다리가 건강해요. 근데 이제 소화 기능을 약하게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분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비장 기능이 좋아야 팔다리가 힘이 나고 건강한데 요걸 조금 약하게 타고났거든요. 비위. 제가 아까 생각이 많으시다 그랬어요. 이런 분들은 비장이 편안하게 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한약은요, 한 가지만 보지 않아요. 전체를 봐서 이분의 기능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치료도 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댁에서 이제 족욕 같은 걸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따끈한 물을 이제 이렇게 발목까지 차게 이렇게 대야에 담아서 이제 이렇게 담고 계시는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땀이 나기 직전까지. 여자분들은 땀을 흘리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막 숯가마 가고 그런 분 계세요? 오유 여러분 계시네. 숯가마 가시더라도 가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땀을 쭉 빼면 안 돼요. 그럼 어지럼증 생겨요. 그리고 이제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체온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몸이 따뜻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자꾸 빼내면 몸이 식어요. 특히 이렇게 아랫배 찬 분들은 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족욕을 좀 하시더라도 땀이 나기 직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원활하게 혈액순환 되고 이렇게 되도록 하시면 좋죠. 예,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아, 예. 여기 계신 분 먼저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얼마 전부터 네.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옆구리가 좀 아파요. 아, 오래 앉아 계실 네. 때요? 예, 예. 그러시고 이렇게 뭐 움직이거나 이럴 땐 괜찮고 앉아 계실 때 불편하신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오른손 먼저 진맥을 해드릴게요. 네, 이쪽 왼손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께서는 옆구리가 이쪽 오른쪽 옆구리가 불편하시다고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몸의 기능이 이렇게 잘 돌아갈 때 측면으로 증상이 있는 거는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질문을 하신 이분께서는 이분도 스트레스 굉장히 잘 받는 분이신데 원래는 뼈를 튼튼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원래는. 네.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셨을 거예요. 잠시도 네. 가만히 안 있고 네.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하시고 아마 네. 그런 분이실 네, 건데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원래는 뼈를 튼튼하게 타고났지만
지나치게 쓰다 보니까 뼈에 기름이 빠져서 이제 골다공증이 오거나 이르기 쉬운 분이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골다공증 진단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검사? 네, 아직 안 해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안 해보셨어도 좋고 해보셨어도 앞으로 몸을 좀 아끼시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건강하게 타고난 게 있고 또 타고난 것도 잘 타고나야 되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가진 거를 너무 지나치게 쓰면은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분은 이제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 약해지기 쉬워요.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무릎이라든가 허리라든가 발목이라든가 또는 어깨, 팔꿈치 이렇게 이제 문제가 오기 쉬우신 분인데 네. 지금은 여기 옆구리가 불편하시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또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도 긴장을 유난하게 하시면서 뭐든지 아주 꼭 맞게 하셔야지 마음이 편한 분이에요. 네. 신발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신경 쓰여요. 네. 아, 그래서 네. 가서 이렇게 가지런히 네, 놔야지 네. 마음이 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네. 타고나게 이렇게 타고나신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네. 이제는 이제 살아가면서 그거를 조금씩 내가 이렇게 아유 저럴 수도 있지. 이제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 타고난 걸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초반이요. 예, 폐경 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갱년기 증상도 올 수가 있는 분이신데 이런 경우에 그럼 갱년기 증상이 다 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열나고 땀 흘리고 뭐 덥다 더 추웠다 이렇게 되는 것만 아니라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골다공증 오기 쉬우시다 그랬으니까 이분은 관절이 약해지거나 이제 화가 쌓여서 측면으로 불편한 게 오거나 네. 특히 오른쪽으로 증상이 올 때는 기운이 딸릴 때 우측으로 증상이 더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체질적으로 기운이 빠지기 쉬우니까 이쪽으로 증상이 더 오기가 쉽고 근데도 이분은요 제가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힘이 들어도 할 일은 꼭 해야지 속이 편안한 분이에요. 예, 그래요.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쪽이 불편한 거는 체력이 딸리고 우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 신경을 쓰시지는 않았어도 그동안 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아오신 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살아온 게 이제 내가 힘이 들 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더 이제 좀 이렇게 뭔가 너무 몸을 무리하게 사시지 말고 네. 좀 힘들면은 쉬었다 가고 이럴 줄도 알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린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예, 건강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